인생은 장항주처럼. 이 중요한 얘기예요. 자,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 저는 안 봤습니다. 물론. 왜냐면 애 때문에 밖에 못 나가거든요. 근데 왕가 사는 남자가 1100만 관객을 돌파했대요. 1000만 된다 만다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와, 흥행이 멈추지를 않고 장항준 감독님이 11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제목을 인생은 장항준처럼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은 이제 메시지가 좀 있어요. 이 김은희 작가님하고 장항준 커플, 이 두 명이 커플이잖아요. 근데 김은희 작가님이요, 여러분 40대가 되고 나서 작가로 데뷔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대요. 대학교 졸업하고 그냥 띵까띵까 놀고 별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장항준이랑 같이 맨날 놀았대요. 근데 그걸 하면서 김한선 씨 백업 댄스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김은희 작가가 백업 댄서를 했었대요. 그리고 이 둘이 젊었을 때는요, 막, 이 한참 옛날에 그게 유행했었거든.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막 그런 것도 있고, 뭐, 순풍산부인가. 그래가지고 박영규 씨가 되게 잘 나갔는데, 그때 막 팬레터 이런 거를 영상에 찍어가지고 보내기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저희가 박영규 씨 엄청난 팬인데요 하면서 그거에 보답하고자 아주 특별한 성대모사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하면서 방송에 이걸 막 보내고 이랬대. 막 카메라 노래 부르면서.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맨날 사람들한테 돈 얻어먹고 막 이랬었대요. 근데 너무 웃긴 썰이 하나 있는데, 이거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너무 돈이 없으니까, 이제 장은우 씨가, 은희야, 배고프지 않니? 오늘 회 먹고 싶지 않아?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은 김은희 씨가 응, 회 먹고 싶어. 이러면은 기다려봐. 이렇게 한대. 그러면은 친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A 친구한테 야 A야 술 한잔 하자. 나머지는 다 준비할 테니까 너는 회만 좀 사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친구가 회를 사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B 친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B한테 야 우리 오늘 회 먹을 건데 넌 술만 좀 사와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B가 술을 사오는 거야. 그러면은 회하고 술이 있고 이제 김은희 씨하고 장항준 씨는 집만 주는 거예요. 분위기하고. 그러고 이제 맨날 먹고 싶은 걸 먹었대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 Why not? 뭐 천재 아니야 천재. 먹고 싶은 거 있을 때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장항준 씨랑 김은희 씨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를 뭐 뻔히 알죠. 이거 네가 사왔어? 내가 술 사왔어. 이렇게는 다 알잖아. 근데도 이걸 싫지 않아 했던 것은 얄밉게 생각하고 이 친구 뭐야 얘랑 손절해야 되나 이렇게 하지 않은 건 이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뭐 술을 사오든 회를 사오든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뭔 줄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돈이 있을 때는 돈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막 즐기는 이 대가리 꽃밭 그 모드 있지. 내가 항상 얘기하는 그 모드로 사는 이 모습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장항준 씨는 내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 항상 농담 반 진담 반. 이게 진짜 인생에서 치트키라고. 이제 커피차를 삥 뜰 때도 은수가 왕가 사는 남자 곧 촬영 들어갔는데 오빠 가오살기 커피차 좀 보내라고 이렇게 하면 오빠 여전하구나 이러면서 커피차 보내고 이거를 한 명 두 명한테 하는 게 아니야. 매번 하는 거예요. 막 유재석한테도 하고 뭐 김은숙 작가한테도 하고 뭐 장도연한테도 하고 막 온갖 사람들한테 다 한대. 그래가지고 이제 매번 커피차를 이렇게 얻어먹는. 근데 사람들도 요즘 오빠 잘 되나 보네 이렇게 기뻐하고 또 이 사람들 돈 많으니까 아까워하지 않고 그다음에 장항준 씨도 야 이것 봐 이러면서 항상 방송에 나오면은 커피차 우리 유재석 씨가 해줬어요 막 우리 김은수 작가가 해줬어요 이러면서 자랑하고 그러니까 서로 윈윈인 거죠. 부자인데 뭐 이런 훈훈한 덕담도 이렇게 주고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전하다는 이 말이 너무 웃기지 않아? 그리고 장항준 감독이요. 아내 김은희 작가가 무직일 때 취미도 자주 바뀌고 아무 일도 안 할 때도 잔소리라 하거나 뭐라 하지 않고 뭐든지 해주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내 환경이 지옥이고 막장일 때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살 수 있다. 그래서 뭐든지 해주고 싶었다고. 우리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죠? 김은희 작가님이 되게 인내심이 없었대요. 그리고 뭔가 하나를 진득하게 못했대. 그래서 오빠 나 수영 배우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아침에 수영은 이제 경쟁률이 엄청 높았대요. 그래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신청을 해야 됐대. 수강 신청을. 근데 장항준 씨가 거기 맨날 새벽에 가가지고 신청을 해서 김은희 씨가 수영 강습 듣게 해주고 근데 김은희 씨는 한 두 번 가고 오빠 이제 안 갈래 이거 안 갔대요. 그리고 오빠 나 요즘에 음악에 관심 있어 이렇게 하면은 뭐 듣고 싶어 이래가지고 온갖 데서 막 음악 다 구해가지고 들려주고 카세트 이런 거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오빠 나 글 쓰고 싶어 그러니까 그럼 작가 되는 법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알려가지고 갖다 주고 막 그랬대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저하고 아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오히려 장항준 씨는 그러니까 아티는 내가 뭐 하고 싶어 하면 그거 다 도와주기도 하지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도 르네야 넌 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막 다 해주잖아. 백그라운드에서 예를 들면은 경제 강의도
아티 이제 우리가 막 열심히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이 너무 경제를 여전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 네가 아무리 친절하게 캠퍼스를 써도 그 컨버스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아바마도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도와주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아티가 오케이 그러면 내가 강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커리큘럼을 다 짜올게.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솔직히 저는 한동안 까먹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 근데 아티는 그거를 막 6개월, 1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르네야 이제 준비 다 됐어 이러는 거야. 뭐가? 난 다 까먹어서 뭘 준비했어? 그럼 아띠가 너 옛날에 2024년에 얘기했던 기억 안 나? 난 기억이 안 나. 근데 네가 그거 1년 내내 준비했는데 이러고 준비를 해오는 거야. 그럼 내가 어머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 이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막 하는 거지. 근데 항상 아띠가 밥상을 다 차려요. 진짜로. 솔직히 말해서 아티 없었으면 아티엔 바나나도 없었고 바나나 잉글리시도 없었고 ABO도 없었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게 없었을 거예요. 호주 이민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갔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저는 입만 살았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티가 뒤에서 땡땡땡땡 다 해주니까 나는 거기에 딱 탑승해가지고 그냥 쭉 가는 거지. 근데 저는 뭐 하면 잘하거든요. 하면 잘하는데 그걸 판 까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근데 아티가 판을 다 깔아주고 그럼 내가 그 위에 판을 깔아. 그럼 내가 그걸 너무 잘해. 그럼 아티는 짝짝짝 나 너 네가 잘할 줄 알았어.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진짜 장항준 씨가 없었으면 김은희 작가가 없었을 거고 김은희 작가 없었으면 오늘의 또 장항준 작가가 없었겠죠. 저는 이런 상호 보완이 되는 그런 커플이 되면 참 행복하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남자 만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포텐셜을 막 200배, 300배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보기 좋지 않아요? 장항준 감독님은 생긴 것도 막 장난기 막 가득하고 막 꼬맹이 같이 막 너무 귀여운 이런 사랑스러움이 묻어 있잖아요. 그게 성격에도 잘 드러나는 것 같고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송은이 씨가 의지를 좀 많이 하시나 봐요. 누구한테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장항준 씨가 전 모두에게 의지를 많이 합니다. 이랬는데 그 대답이 너무 귀엽기도 하고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진짜 좋은 마인드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가족도 나에게 이렇게 의지가 되지 않는데 내가 누구에게라는 생각을 하면서 솔직히 아무한테도 부탁도 안 하고 요청도 안 하고 세상은 혼자 사는 거다 막 독고다이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아띠가 저한테 이렇게 해줬고 근데 옛날에 하디도 저한테 그렇게 해줬고 항상 전 남친들이나 주변에 지인들이 참 저한테 잘해줬어요. 참 잘해주고 참 많이 베풀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런 베품을 받으면서 크니까 저도 나도 나중에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 주변에 이제 뭐 팬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지인들한테도 사실 제가 뭐 물심양면 좀 아끼지 않고 잘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가끔씩은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의지를 한다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왜냐면은 내가 의지를 잘 못했기 때문에 내가 기대지도 잘 못했고 그랬는데 누가 나한테 의지를 해주는 그게 날 되게 믿는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위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의지를 하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하나도. 저한테 막 고민 상담하고, 막 힘들 때 힘들다가 찡찡거리고 이렇게 해도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거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옥에 한번 갔다가 꺼내져 와서 지금 진짜 멘탈도 좋고 너무 단단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만 찡얼거려 보세요. 저는 하나도 정신적으로 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힘든 이야기는 뭐 정신과 의사들도 힘들다는데 뭐 언니도 힘드시겠죠 하는데 저는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찡찡대세요. 찡찡대고 울고불고 뭐 하고 싶으면 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누구에게나 의지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스스로 힘들 때는 그냥 의지하세요. 저한테 기대도 되고 아티한테 기대도 되고 아바마 여기서도 기대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비버가 막 이렇게 막 울고 막 찡찡거리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했잖아요. 우리 비버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면 또 안 울고 엄마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나 너무 비버가 나한테 이렇게 완벽하게 안기고 이렇게 하면 너무 고마워요. 나한테 이렇게 의지하는구나. 나를 완벽하게 믿는구나. 나를 믿고 이 세상에 왔고 나하고 평생 이렇게 같이 살면서 힘들 때나 외로울 때 항상 엄마 내가 이랬어 저랬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한테 가지고 있구나. 그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정말 잘 살고 싶고 열심히 살고 싶어요. 그래서 비버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저는 삶의 이유가 그러니까 아티도 저의 삶의 이유였고 여러분도 저의 삶의 이유였지만 비버가 딱 태어나면서 너무 잘 살고 싶었어요. 너무 훌륭하게 살고 싶고 열심히 살고 싶고 잘 해내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면 책임감 생긴다는 게 얘한테 들어간 돈이 많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냥 멋지게 사는 정말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친구가 나한테 의지할 수 있고 나도 나의 모든 얘기를 하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장항준 감독이 한 말이 요즘에 유행인데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천재가 아닌 이상 대부분은 50대가 정점이에요. 그 전까지 마음대로 방황하세요. 그 전까지 누가 잘 나가고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그 나이가 되어보니까 그게 맞아요. 기대 수명이 늘어난 지금 얼마든지 인생의 황금기는 온다고 생각해요. 능동적으로 방황하세요 했는데 제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제가요 이제 30이 다 됐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해도 될까 내가 항상 그러잖아. 제발 제발 좀 해. 제발 막 지금 헷갈려하고 이게 맞나 아닌가 질문하고 마음대로 좀 하라고. 인생 좀 조져봐.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막 도피를 하라고. 도피해서 호주도 가보고 유럽도 가보고 막 하세요. 제발 지금 있는 이 안 행복함에 갇혀서 그대로 유지하지 말라고. 틴더도 하고 이상한 남자도 만나고 요상한 남자도 만나고 희한한 연애도 하고 변태도 만나보고 하라고. 정말로. 그런 경험이 쌓여서 결국에 사람 보는 눈도 더 좋아지고 또 괜찮은 연애도 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정말로. 그래서 리스크 때문에 뭐 괜히 제발 괜히란 말 좀 하세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괜히야. 괜히란 말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지금 창창해요. 내가 그랬잖아. 그때 유튜브가 진짜 한참 잘 나가고 막 30만을 찍었을 때 저 30만을 찍었는데 이제 활동 안 하면서 이제 많이 꺾이는 거거든요. 30만 찍었을 때 여기서 내가 멈추면 정말 후회가 막심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안 하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멈춰야 했죠. 처음에는 제가 원래도 불안장애가 있어서 심장이 쿵쿵 뛰고 내가 내 복을 걷어차는구나. 나는 이제 끝이다. 온갖 생각 다 들고 막 그랬지.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때 호주에서 얘기했었어요. 이안 감독 생각을 했어요. 이안 감독이 처음으로 만든 영화가 35살에 첫 데뷔를 했거든요. 이안 감독 생각을 하고 김은희 작가 생각을 했어요. 40대 작가 데뷔를 하는 김은희도 있고 35세에 진짜 그냥 감독이 아니라 완전 대가가 된 이안 감독도 있는데 내가 뭐라고? 나는 그것보다 훨씬 어린데 할 수 있다. 지금 잠깐 멈춰도 나중에 더 잘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힘들자. 힘들고 고통받고 괴로워하자. 그 다음에 나는 언제든 재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급한 마음 먹고 막 허겁지겁 하다가 체하지 말자. 그래서 그때 쉬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전 여러분 지금도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전 지금도요. 앞으로 내 인생이 펼쳐질 생각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근데 뭐 대단한 거 아니야. 저는 아직도 여러분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아티랑 준비하는 AI 강의 그리고 경제 강의가 지금 막 이제 시작을 해서 6강까지 나왔지만 나중에 막 20강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경제에 대해서 막 알게 되는 게 이만큼 많아질 걸 생각하면 너무 설레고 막 여러분들이 AI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을 때 그때 우리가 가르쳐주는 걸로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어 저것도 할 수 있어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내가 아직 터치하지 않은 영어가 너무 많잖아. 그 영어를 여러분한테 가르치면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생이 벌어질까. 그리고 유튜브도 지금은 여러분한테 프라이빗으로만 하고 있지만 지금 너무 바빠서 못하고 있죠. 저는 이제는 프라이빗이 아니라 퍼블릭도 할 자신 있거든요. 옛날처럼 그렇게 막 상처받지 않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또 얼마나 이게 또 잘 되고 잘 안 되더라도 내가 그걸 또 즐길 수 있으니까 옛날하고 달라진 나의 성장을 내가 알잖아. 그럼 막 생각하면 자다가도 갑자기 막 이렇게 돼요. 자다가 막 신나 너무 신나. 그리고 비보가 막 커서 말할 생각도 하면 신나고 비보 다음에 아기를 또 가지게 되면 얼마나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너무 신나. 나 솔직히 말해서 진짜 욕이 나올 정도로 신이 나요. 와 진짜 미쳤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 진짜. 그래서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진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신 분 있을 거예요. 뭐 남친구를 이별했거나 뭐 이혼을 했거나 뭐 회사에 잘렸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지나가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마음속에 있는 문제점 제가 정말 수면제 열화를 한 번에 삼키면서 느꼈던 그 감정들을 다 해결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다가도 막 벌떡벌떡 일어난다니까. 빨리 그거 했으면 좋겠다. 빨리 해야 된다. 그 시간이 분명히 옵니다. 무조건. 그리고 장항준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대가 절정이라잖아. 여러분 지금 절반도 안 왔어요. 막 21살짜리도 있고 22살짜리도 있고 막 29이라고 뭐 할머니인 척하지. 뭐 30, 이제 30대 넘었어요. 막 35세예요. 막 난리치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직 애기야. 완전 응애야.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제 제가 이렇게 라이브 하고 편집자님이 제가 이렇게 입던 저렇게 입던 막 편집해서 올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꼭 그런 얘기 하거든. 무슨 뭐 이 사람 나이가 몇인데 양갈래를 하냐. 뭐 옷이 뭐 어쩌고 하거든.
진짜. 진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나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너무 귀여운데? 내가 이게 너무 좋은데? 진짜 양마가 막. 전 진짜 암시랑치도 않아요.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막 여러분들도 요즘에 이제 크리에이터 활동하시는 분 있는데 뭐 악플 달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너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진짜 엿 먹으라고 하세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는데 네가 뭔데? 어? 네가 나처럼 귀여워? 네가 나처럼 귀여워? 사랑스러워? 아니잖아요. 그럼 꺼져 이씨. 이런 마음으로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러니까 장난반이긴 했지만 오늘 이 귀걸이 하면서도요. 전 진짜로 이거 막 진짜 보석을 찾는 마음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막 너무 재밌다. 이거 하고 하면 애들도 웃겠지 하는 마음으로 와요. 그리고 하나도 막 그런 악플 걱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찐따남 얘기할 때도 이거 우리 편집자님 쓸 수도 있어요. 써도 돼요. 암시랑치도 않으니까. 뭔지 알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과 같이 영화를 찍던 사람들이 1000명이 있었다면 현재 자기 또래의 감독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5명이 될까 말까 한다. 스스로가 기특하다고 느낄 때는 험난한 바닥에서 오래 살아남았다고 느낄 때라고. 결국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자이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빛을 발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도 너무 읽으면서 너무 공감했어요. 사실은 유튜브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하다가 돈이 안 돼요. 제 그 얘기 한 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 유튜브 그걸로 하는 거라고. 뭐야? 취미생활 플러스 자원봉사라고. 여러분들은 각자 그래도 이제 멤버십 피를 이만큼씩 이제 조금씩 내잖아요. 그러니까 와 그래도 언니 진짜 돈 많이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저 유튜브로 얼마 버는 줄 아세요? 유튜브로 진짜 끼케봤자 뭐 10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벌어요. 그거 진짜 막 아예 활동을 안 했을 때 그때도 라이브는 계속 했잖아요. 그때도 뭐 80만 원, 50만 원 막 이러다니까. 제가 홍보를 합니까? 뭘 합니까? 유튜브는 정말로 제가 그냥 아예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아주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때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퍼블릭하게 활동을 안 하고 나서부터는 거의 뭐 제가 쓰는 시간과 에너지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 제로예요, 제로. 근데 이거를 꾸준히 했던 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이었고, 여러분이 저한테 주는 사랑에 보답하고자였어요. 근데 돈을 벌려면은 벌 수 있죠. 근데 이때까지는 그럴 생각이 없었고. 근데 지금은 홍보 들어오면 홍보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도 해요. 옛날에는 막 광고하고 이런 거 막 쑥스럽고 제 성격상 그걸 잘 못하고 이렇게도 했었는데 그런 선비 정신을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유지가 안 돼요. 여러분은 크리에이터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얼마나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유튜브 한 사람들은요 절대 이거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힘들어요. 편집해보신 분들 뭐 촬영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짜 진심으로. 특히 저희 퀄리티를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이만큼이라도 편집이나 촬영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티아하고 바나나가 어떤 마음으로 촬영을 하고 영상 올리는지 알겠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도 이제 한동안 쉬었잖아요. 저도 한동안 쉬었고 여러분들하고는 계속 소개했지만 아예 유튜브에서는 거의 사라진 사람이었죠. 한 3, 4년 동안. 그래도 이제 버티고는 있죠. 근데 저는 다른 유튜버들을 안 보거든요. 안 보고 뭐 유튜브 자체를 안 봐요, 사실. 근데 엄청 오랜만에 제가 이제 연락을 하고 지내던 여러분 아트앤솔라라는 친구도 아시죠? 아트하고 솔라가 이제 솔라는 아바마 출신이에요. 아바마라서 제 영상도 다 보고 막 그랬던 친구인데 그 친구들 유튜브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아트도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우울증이 좀 심해가지고 뭔가를 하다가 무너지고 뭘 하려고 막 용기를 냈다가도 또 고꾸라지고 막 이런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초대해가지고 아트하고 솔라는 우리 집에 자기도 했고 여행도 같이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저보다도 더 이제 우울증이 심각한. 저 같은 경우는 뭔가 해결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었을 때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무진장 애를 썼고 막 별짓을 다 했잖아요. 병원 가고 막 스페인 가고 막 호주 가고 막 온갖 진짜 지랄 발광을 다 했잖아.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해결을 했잖아요. 또 무엇보다 아티가 워낙에 잘 도와줬고. 근데 아트도 진짜 애를 썼어요. 그 우울증에서 나오기 위해서. 그 친구는 되게 솔직함이 중요한 친구야. 그러니까 가짜로 뭔가를 하는 걸 정말 싫어하고 내 스스로를 보여주겠다. 이게 되게 중요한 친구였고. 그래서 아트가 유튜브를 잘 하다가 이제 한창 자기 우울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우울증 얘기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슬프고 힘들어하는 얘기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용기 내서 한 거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못 버틸 것 같으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막 반응이 잘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트가 되게 하다가도 현타가 왔던 것 같고 또 이게 홍보를 받지 않으면 정말로 수익은 무조건 마이너스거든요. 유튜브는. 그러니까 하다가 현타오고 하다가 못하고 하다가 지치고 그러니까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쟤는 이제 아따고 솔라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는 사이가 됐으니까 그래도 이제 종종 들리는 소식을 듣곤 했죠. 근데 아따고 솔라가 그 한옥마을 있는 데 있잖아요. 동네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거기에 이제 로맨틱이라는 카페를 하나 차렸어요. 이게 그거 차려가지고 둘이서 또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뭔가 잘해보기로 한 거야. 근데 사실 오프라인에서 뭔가를 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거 제가 이제 그 두 친구의 성격을 아니까 솔라는 되게 야무지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아트는 사실 우울증 이런 것 때문에 뭔가를 시작하는 것도 힘들고 이제 그걸 이어나가는 것도 힘들지만 정말 용기를 내서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둘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뻤고 응원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오프라인에서 터가 많이 좋지 않은 곳에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이제 문 닫게 됐다고. 연지 한 1년이 안 됐어요. 근데 그걸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얼마나 항상 그래도 뭘 해보겠다고 애를 쓰는지를 아니까 그걸 딱 봤을 때 아 정말 노력했는데 잘 안 됐구나. 너무 안타깝다. 근데 동시에 너무 대단한 생각이 든 거예요. 이렇게 시도했을 때 안 됐어도 또 다시 하고 했는데 또 안 돼요 또 하고 그래서 아트하고 솔라가 하는 채널이 있었는데 그 채널이 한 채널 이름만 10번 바뀌었어요. 뭐 아트 앤 솔라로 했다가 아트로 했다가 저스트 아트로 했다가 뭐 아트 삼촌으로 했다가 이름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그냥 애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쓰는 거잖아요. 계속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계속 지켜봤어요. 잘하고 있나 내가 도와줄 건 없나 막 이러고 봤는데 너무 대견하고 언젠가는 저 친구들한테 딱 맞는 뭔가가 나타나서 되게 잘하게 되겠다. 왜냐면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그 시절 한참 이제 내가 유튜브를 엄청 왕성하게 했던 그 시절에 막 열심히 활동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비슷한 채널이어서 저한테 뜨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진짜 문득 궁금해져서 아 맞아 북촌이에요 북촌. 근데 정말 그냥 문득 궁금해져서 이 채널 저 채널 그 사람 아직도 하나 하고 가봤는데 진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한 80%가 다 그만둔 거예요. 진짜 한참 엄청 잘 나가고 저하고 막 경쟁 채널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제가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유튜브에서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맨날 내 채널 뜨면 그 사람도 뜨고 막 이런 사람도 있었고 막 엄청 많았는데 80%가 뭐야? 90%는 살았어요. 채널 막 20만, 30만 많아요. 나 그만뒀더라고요. 왜냐면 보통 그만두는 이유가 이 사람들 다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요. 너무 진심으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홍보 들어와도 안 받고 그러니까 저도 비슷했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커넥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제가 비하인드로라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그나마 유지가 된 거고 우리 우정으로 이거 한 거예요 진짜. 근데 보통은 이제 다 그만뒀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저하고 여러분들처럼 라방을 했으면 계속 했을라나? 근데 그걸 보는데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 진짜 진심으로 한 사람들이었거든.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싶고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유튜브 하는 게 아니라 나 진짜 여러분들하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고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마지막 업로드가 막 3년 전, 2년 전 막 이러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하나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게 그만큼 어려운 필드이긴 하다. 어려운 필드이고 무엇보다 애정과 진심을 다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거기에 대한 애착이 크고 그래서 또 돌려받는 현타도 크다. 그런 생각하면서 채널이 유지가 되려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으면서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에서는 거의 이제 돈을 못 버는 거죠. 왜냐면 얘가 이제 유튜브 편집도 누구한테 맡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만 원을 벌어도 마이너스, 200만 원을 벌어도 마이너스요. 한 500원 벌어야지 뭐 둥강둥강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한참 너무 선비 정신이 있어가지고 해볼만 한 홍보도 그냥 안 한다고 했어요. 무조건 거절. 근데 지금은 이제 깨달았죠. 그렇게 하면은 유튜브 채널 운영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사비를 털어서 하는 거에도 한계가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실제로 해야 되고 내가 돈 버는 다른 일이 있는데 이걸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요 얼리 어답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잘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돈 잘 벌고 평범하게 살 수 있는데 유튜브 하면서 욕 먹고 사람들한테 맨날 막 비난받고 그러면서 멘탈 털리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안 되고 어차피. 그러니까 아, 됐어. 그거 다른 거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돈을 벌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크리에이터 할 때도 여러분 제발 돈을 버는 유튜브를 하세요라고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절대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티엠 바나나가 제가 진짜로 이 채널을 다시 열심히 하게 되더라도 지금 ABU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만 하게 되더라도 그때는 내가 다른 방식으로 정말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지 이게 가능하다. 그게 아니면 항상 자선사업 하는 것처럼. 근데 사람들은 또 내가 돈 엄청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데 다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나도 현실적으로 유튜브를 운영을 해야 되고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돼야 된다. 아, 여러분들 중에 이제 아트하고 솔라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시군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트는 아무래도 우울증이 저보다 훨씬 중증이고 아주 오랫동안 겪어왔던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헤비한 이야기는 정말 찐팬들은 이제 관심 있게 보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제 곧 시들해지죠. 내 인생도 힘든데 다른 사람의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아트는 그래도 열심히 해요. 뭐라도 하자. 잘해보자. 이것도 시도하고 저것도 시도하고. 이 친구들이 다음에는 뭘 할지 모르겠어요. 뭘 할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언젠가 그 친구들이 딱 잘 됐을 때 그 얘기 해주고 싶어요. 너네가 이것도 해보고 안 됐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됐지만 항상 새로운 거 또 하고 하는 거가 언젠간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다. 이 얘기를 해주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것도 시도하고 저것도 시도하고 이게 청춘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안정적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청춘 없이 젊음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양한 거 해야지. 뭔지 알겠죠? 전에 같이 카약인가 타다가 아티가 누구 들쳐오고 나갔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친구들 맞아요. 카페는 이제 문 닫아요. 문 닫아서 로맨틱이라는 카페였는데 이제 문을 닫아서 아마 이미 닫았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닫거나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거 올라왔을 때 제가 엄청 울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막 얼마나 애를 쓰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얘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열었고 어떻게 그걸 유지를 했고 그걸 다 아니까 안 봐도 저는 이제 호주에 있을 때고 아니면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죠. 저는 특별하게 막 깊이 터치를 막 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그냥 지켜보거든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이걸 열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문을 닫기로 했을까 이걸 다 아니까 내일처럼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티한테 아티 얘네들 결국에 이제 문을 닫게 됐대 이렇게 했는데 아티도 하면서 약간 울컥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희한해요 그게. 아트하고 아티가 둘 다 이제 그래도 러시아어를 하고 하니까 아트가 되게 아티를 형님처럼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형처럼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되게 귀엽고 또 아티도 또 지가 좀 형이라고 또 아트한테 되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귀여웠어요. 근데 아트가 되게 잘해주고 싶은 타입이에요. 사람이 좀 챙겨주고 싶고 막 그런 애기미가 있어. 그리고 솔라도 되게 야무지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희한하게도 애정이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 진짜 사람한테 관심 없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 마음이 가대. 그래가지고 막 되게 울었어요 그날. 걔네들 문 닫는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러고 막 밥 먹을 때도 맨날 아타하고 솔라 얘기하면서 걔네들 새로운 거 한다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뭐 할까? 이러면서 뭐 그런 얘기하고 연락 안 하고 지낸 지도 오래됐지만 아무튼 언젠가 걔네들이 되게 잘 돼서 막 빛을 반짝반짝 할 때 제가 이렇게 잘 됐다고 합니다 하면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뭐 나 몇 살인데 이미 인생 종친 듯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장우정 감독이 그러잖아요. 50대가 정점이라고. 저는 근데 이 말 믿거든요. 저는 10대보다 20대가 좋았고 20대보다 30대가 더 좋고 30대보다 40대가 더 좋을 것 같아요. 40대보다 50대가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그냥 자꾸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질 때 나 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더 좋아지고 여러분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아티랑도 더 좋고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도 더 좋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까 이 생각하면은 나 진짜 잘 살고 있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발 사랑하고 사세요.
이렇게 RTM 바나나 유니버시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시간관리, 건강관리, 정신관리, 그리고 과거의 나를 버리고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방법을 다양하게 배우게 되실 거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하고 살아가는 저와 아띠씨를 다소 크레이지하게 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도대체 저 두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지? 하고 물으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도대체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돈을 버시는 거죠?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삶에 꽤나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신적으로 버텨내신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하고 저희 멘탈 관리법을 물어보기도 하셨죠. 저희 둘은 10년 전 20대 초 꼬맹이 시절에 우연히 호주에서 만났습니다. 한 명은 빚밖에 없는 떠돌이 공대 졸업생이었고 또 한 명은 전공을 살리지 못해 매일 밤 굶어 죽을까봐 눈물로 잠을 청하던 영어학도였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내게 주어진 것들이 많지 않았기에 없는 기회를 스스로 창조해 나가며 삶을 꾸려야 했던 그냥 평범한 20대 젊은이들이었지요. 화장실도 보일러도 없는 다락방에서 살던 시절도 있었고 라면 하나를 갈라 먹으며 일주일을 10,000원으로 버텨내던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저희 두 청춘에게 남은 것은 미지 속에 감춰진 미래를 향한 희망뿐이었습니다. 시궁창 같은 현실 속에 저희는 오직 찬란한 미래를 꿈꾸며 유튜브에 도전하고 학원 사업에 뛰어들고 크립토라는 알 수 없는 세계에 전 재산을 걸기도 했습니다. 20대 내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부딪히고 무너지는 각고의 고생을 겪은 후에 저희는 드디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돌아가는 시스템을요. 돈이 몰리는 곳을요. 세계가 돌아가는 이치, 사람을 다루는 법 등을 말이지요.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경제를 공부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 디지털 노마드로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모든 비법들을 혼자만 알지 말고 좀 알려달라 귀에 딱지가 박혀 요청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때는 저희도 그런 내용을 알려드릴 깜냥이 못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풍어를 읊는 서단계가 되어 몇몇 분야의 길로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돼서 정말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일반적인 온라인 학교와 달리 저희 ABU는 여러분들이 입학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경제적으로 커리어적으로 독립을 해서 어깨를 쫙 펴고 자신감에 찬 졸업생이 되는 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아장아장 여러분들을 멘토링하며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여러분의 관심을 결코 실망으로 보답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입학생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이제부터 RTM 바나나 유니버시티를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Let's go!